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 천재지변에 의한 돌발 악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재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난 4월 30일에 상장회사 중 한 회사가 큰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주식의 돌발 악재,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화재가 났던 그 군포의 페인트 공장의 회사 이름은 따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칫 어떤 투자 의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우리가 이제 천재지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돌발 악재가 바로 이 화재입니다. 자, 우리가 상장회사들 투자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생산을 하는 제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화재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에도 큰 회사들 중에 한두 회사가 화재가 발생해서 생산 중단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되곤 하는데요. 자, 이번에 군포의 페인트 공장도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러한 악재를 만났을 때, 돌발 악재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그럴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업보고서부터 열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중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화재로 인해서 그 공장의 자산상 손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 요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항에 사업 내용에 들어와 보시면요, 컨트롤 F키를 누르셔가지고 찾기를 하시면요, 여기서 이제 생산 설비를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생산 설비 현황 해가지고 뭐 건물, 토지, 구축물, 운반구 등등등 다양한 비유동자산, 고정자산들의 장부상 가치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지가 지금 군포 공장에서의 토지가 2만 한 2,0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토지 가치 같은 경우 현재 장부상으로는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다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자체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체크는 해두세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봤더니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 가치의 장부상 수치는 500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000억 원이었더군요. 예, 재밌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체크하고 나면요,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의 장부 가치를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러한 뭐 건물이니 구축물, 장비 등등의 장부가액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예, 뭐라 그럴까, 최악의 손실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이 회사의 토지 가치 대략 500억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509억 원으로 장부상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1212억이라고 합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다만 화재가 발생해도 토지 가치 자체는 장부상 가치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일단은 토지 가치는 빼고 생각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건물이나 구축물, 장비 등등의 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구축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축물의 장부상 가치를 봤더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33억 원으로 장부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장비, 기계 장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건물만 있다고 해서 공장이 아니죠. 기계 장치도 있을 텐데 그 기계 장치의 장부상 가치를 봤더니 265억 원입니다. 예. 토지 가치 외에 토지는 그냥 여기서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빼고 구축물 33억 원 그리고 기계 장치 265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이번에 화재로 해서 건물이 많이 탔잖아요. 자, 건물을 봤더니 건물 가치는 장부상 272억 원으로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정화된 자산들 수치를 조금 더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차량 문방구가 12억 9,500만 원, 공구와 비품 71억 원, 그리고 비품 24억 9,300만 원 등등 해가지고 요것을 다 합쳤더니 679억 원의 숫자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뉴스 동영상을 보았을 때 공장이 엄청나게 탔기 때문에 정말 저 회사에 저 공장이 다 탔다면은 장부상 손실은 저 규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79억. 숫자로 보면은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장부상 저 수치가 뭐 금액으로는 큰 게 맞지만 전체 자산 규모에서 또는 순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순자산 자기자본이죠. 순자산 자기자본 가치 대비해서 최악의 손실 규모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순자산 규모에서 한 12% 정도였어요. 순자산 규모가 12% 손상을 입었다?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요. 자, 그런데 이게 뉴스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저 순자산이 다 날아갈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 규모가 많이 작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에 미칠 영향이 좀 작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그 화재 후 소방 당국에서 그 다음날 발표한 5월 1일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더니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공장의 총 37개 동 중 1개 동만 전소됐고 3개 동은 부분 전소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뭔가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물음표냐? 뉴스 분위기로는 공장이 전체가 다 탔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피해 규모는 전체 37개 동 중에서 4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1개만 전소했고 3개 동은 부분 전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679억이 아니고 이보다는 작은 규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총 4개 동이면 한 10%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 생각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60에서 80억이면은 전체 순자산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저 정도 규모라면요, 화재보험에서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을 규모입니다. 분명 대부분의 공장들은 화재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페인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화물을 다루기 때문에요, 화재보험은 필수죠.
그리고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다행히 적었다라는 점은 이 회사가 인화 물질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 부분이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한 공장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사업의 내용 요 부분을 쭉 봤더니 공장이 세 군데 있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예, 하만, 평택 예, 등등 해서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화재 규모로 보면은 처음에 뉴스 접했을 때 아, 저 회사 하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었는데 아침 초반에 한 2, 3% 정도 하락해서 출발한 다음에요. 지금 영상을 만들기 직전에 예, 주가 흐름을 봤더니 거의 예,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 부분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시초가의 하한가로 투매하거나 공매도를 때리거나 그랬겠지만 냉정하게 파악해보니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적은 편이어서 예, 주가는 다시 제자리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돌발 악재를 내 보유 종목에 있어서 발생한 돌발 악재를 보았다. 그럴 때는 감정적인 내용은 절대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사업보고서부터 열으세요. 사업보고서부터 열어보고 생산시설의 장부가액,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냉정하게 체크하시고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이 회사가 다 어떤 전소되거나 그랬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생산시설의 피해도 있겠지만 재고자산의 피해 정도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규모가 작았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컸다 했을 때는 생산 대안 공장들이 존재하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상장회사 정도다 그럴 경우엔 공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안 공장들 있을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 생각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죠. 예.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예, 천재지변에 의한 돌발 악재를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공장이 하나밖에 없고 그 공장이 다 타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한 종목에 올인했다가는 모든 투자금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산 투자는 필수적으로 느낌표 빵빵빵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유는 천재지변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 세미나나 또는 지인들과의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할 때 헨리해성이 공장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 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해를 내 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연치 않게 내 투자한 종목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사업보고서부터 일단 열어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먼저겠고 말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자,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투자에 큰 투자 기준이 되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요.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게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우연치 않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오늘 영상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성공 투자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